안녕하세요, 키슈입니다. 오늘은 분쟁 지역에서 현장 기자의 표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장비를 보시면 기자라는 표식과 혈액형 그리고 태극기가 기본입니다. 혈액형은 만에 하나 부상을 당했을 때 수혈을 위해 필요하고, 예전에는 태극기를 안 붙이고 다녔는데 요즘은 K-팝도 그렇고 국격이 많이 올라가서 태극기를 달고 다니면 뭔가 도움이 됩니다. 해외에서 먼저 다가와서 한국말로 인사하면서 도움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다른 아시아 국민으로 오해받는 것도 싫고요. 하도 자주 보여달라고 하니까 기자증도 같이 목에 걸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배에서 덜렁거리고 걸리적거리는 게 싫어서 목끈을 짧게 하고 약간 단단한 끈으로 흐느적거리지 않게 해서 다닙니다. 장비 도색이나 표식은 내가 가는 전쟁의 성격이나 취재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갔던 전쟁터는 2006년 레바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한 방탄조끼가 얼룩무늬라 너무 군인 같아서 헬멧에라도 내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이고 나는 유엔같이 중립이니까 쏘지 말라는 뜻으로 하늘색으로 칠하고 기자라는 표식으로 TV를 크게 써서 다녔습니다. TV는 텔레비전, 즉 방송이다 라는 뜻인데, 중동지방에서는 그냥 사진기자든 팬기자든 TV라고 쓰고 다닙니다. 프레스라고 쓰지 않고 TV라고 쓰는 이유는 TV가 테이프 같은 것으로 급조하기도 쉽고 더 크게 쓸 수 있어서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멀리서도 잘 보이라고 차량에도 크게 TV를 붙이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뭘 붙이고 다녀도 쏘는 경우가 꽤 있지만 기자니까 공격하지 말아주면 참 고맙겠다는 기원을 담는 거죠. 예를 들어 2006년에 제가 갔던 레바논 전쟁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와 이스라엘 정규군의 전쟁이었는데, 저는 어느 특정 군과 함께 하지 않고 양쪽의 군이 예민한 전방 지역을 주로 다녔기 때문에 양쪽 군이 저를 무장한 적군으로 오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했습니다. 특히 카메라나 삼각대 같은 촬영 장비는 멀리서 보면 무기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을 영어로 슈팅이라고 하는데, 조준하고 슈팅하는 자세도 비슷하고요. 실제로 전쟁터에서 카메라를 들고 찍는 종군 기자들을 무기를 든 적군으로 생각하고 공격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튀는 색의 헬멧을 쓰고 있으면 군인이 저렇게 눈에 띄는 헬멧을 쓸 리가 없는데 라고 한 번이라도 다시 자세히 보고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정찰을 나가거나 경계를 설 때 같이 있어 보면 멀리 보이는 사람을 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민간인이라도 검은 옷이나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더 수상하게 보고, 노란색이나 빨간색, 흰색처럼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있으면 한시 방향에 노란색 옷을 입은 민간인이 있다 라는 식으로 보고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민간인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흰색이나 하늘색 헬멧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도 눈에 띄는 색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루탄과 돌, 화염병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수많은 시위대와 경찰이 섞여 서로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때 중립을 표방하는 기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죠. 예를 들어 홍콩 시위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기자들이 형광조끼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시위 현장에서는 형광조끼도 입지만 전쟁터처럼 청색의 방탄 헬멧과 방탄조끼도 많이 입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쓰는 고무탄은 보통 고무탄과는 달리 금속탄에 고무 코팅만 한 거라 훨씬 더 위험하기도 하고 실탄을 쏘기도 하기 때문이죠. 저도 젊었을 때는 방탄 헬멧과 방탄 조끼를 열심히 입고 다녔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다 보니 너무 덥고 무거운 게 싫어서
이러다간 총 맞아 죽기 전에 덥고 힘들어서 죽겠다 싶어 방탄조끼 대신 형광조끼만 입기도 합니다. 살상 범위가 넓은 눈먼 폭탄과는 달리 총은 조준하고 타겟을 확인해서 쏘는 거라 난 기자니까 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탄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권장할 만한 건 아니고 참고만 하십시오. 반면 눈에 띄는 색을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종군 취재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전쟁터 가는 기자를 종군 기자라고 하고 전쟁터 취재를 종군 취재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종군 취재에서 종이라는 건 종속된다, 따라간다라는 한자로 군에 종속되거나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레바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터를 군에 속하지 않은 채로 혼자 다니면 그냥 분쟁 현장 취재 또는 전쟁 취재라고 할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에서 군 부대에 배속되어 취재하거나 군 작전에 동행하면서 취재하면 종군 취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종군 취재는 실제 작전에 같이 투입되는 경우인데, 이럴 때 너무 눈에 띄면 작전 부대에 피해를 줄 수 있겠죠. 위력 순찰처럼 일부러 눈에 띄게 하는 작전도 있지만, 군대 전체가 최대한 눈에 안 띄려고 열심히 위장해서 나가는 작전인데, 종군 기자 한 명이 대열 중간에서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입고 같이 다닌다면 완전 민폐, 아니 군패죠. 전쟁터는 목숨이 걸린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작전 나가는데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을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도 부대 입장에서는 아주 큰 부담이고 신경 쓰이는 일인데, 작전에 영향까지 끼친다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부대 입장에서는 군 작전에 대한 이해가 있고 눈치와 개념 있게 전투원 수준으로 움직이는 종군 기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그런 기자에게 동행 취재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게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영상을 찍다 보니 헬멧 위장 커버를 민간인색, 위장색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가지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 바꿔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쟁 지역 국가에서는 기자들이 스파이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중에 외국인이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니는 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군인이나 경찰에 툭하면 검문을 당하고 무장단체나 자경단이 나타나서 찍은 사진을 다 검사하거나 지우라고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린치를 당하고 카메라를 뺏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민간인 복장으로 카메라만 들고 다니면서 찍기보다 다른 외신 기자들처럼 앞뒤로 프레스라고 큼직하게 쓴 방탄조끼를 입고 기자증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 분쟁 현장 기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5번 검문 받을 거 1번 검문 받고 그러죠. 그런데 그 지역이 납치나 강도가 많은 곳이고 혼자나 한두 명이 다닌다면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현지화해서 다니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여기 돈이 될 수 있는 외국인 기자가 있다는 걸 광고하고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요. 특히 어리버리한 모습이나 태도, 새 것이나 비싼 것 같은 복장이나 장비는 사기꾼이나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간인 티를 내는 것이 더 안전하냐, 군인같이 위장을 잘하는 게 더 안전하냐는 늘 분쟁 현장 기자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 많은 서방 기자들이 사용하는 청색 계열의 보호 장비입니다. 뭔가 군인들과 차별이 되는 색이면서 적당히 어두워서 눈에 잘 안 띄는, 하지만 기자라는 건 보이고 싶어서 흰색으로 크게, 프레스는 앞뒤로 붙이는, 이게 약간 분쟁 현장 기자의 유니폼 같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분쟁 현장 사진계에서 탑티어 중에 한 명인 제임스 낙트웨이라는 유명한 사진가는 늘 흰색 남방과 청바지를 입고 촬영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제 생각에는 가장 비전투원 같은 흰색에 피사체에 대한 예의와 자신의 격에도 맞는 드레스 셔츠 같은 형태의 남방, 그리고 바지 또한 가장 민간인 같으면서도 편하고 튼튼한 청바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컬러, 어떤 표식이 안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는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저를 조준하는 군인이나 무장단체 개개인의 마음이에요. 군인들 사이에서 군인과 다른 옷을 입은 단 한 명인 저를 더 쏘고 싶어 하는 군인도 있을 수 있고, 아, 저 사람은 민간인이구나 하고 안 쏘는 군인도 있을 수 있고, 평소 언론이나 기자에 불만이 많은데 쏘자 하는 군인도 있을 수 있어요. 민간인 사이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늘색, 흰색 헬멧을 쓰고 있어도 민간인 사이에 저 헬멧 쓴 애는 뭔가 일반 민간인이 아니다, 수상하니까 쏘자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세히 보니 기자네, 쏘지 말자 라는 경우도 있고, 자세히 보니 기자네, 쏘자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2015년에는 팔레스타인 시위 현장에서 기자조끼를 입은 팔레스타인 청년 한 명이 이스라엘 군인 근처까지 다가가서 칼로 이스라엘 군인을 찌르는 테러를 하다가 현장에서 사살된 경우도 있어서, 요즘 팔레스타인 시위 현장에 가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기자들을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고 매우 적대적으로 경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반정부 시위 취재 현장에서는 대체로 정부 쪽이 언론을 싫어하고, 언론이 친시위대라고 생각하면 경찰이 기자인지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경찰 시위대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요. 팔레스타인 시위 현장에서는 기자 표식이 분명한 기자들이 이스라엘 군의 총격을 받아서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꽤 자주 있는데, 벌건 대낮에 방탄조끼, 헬멧에 기자라는 표식이 분명한 기자를 근거리에서 조준사격하는 것이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나서 기자가 죽거나 다쳐도 총을 쏜 병사가 누군지 색출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계속 재발되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 때도 기자라고 표식을 단 로이터 방탄 취재 차량을 이스라엘군이 미사일로 공격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군은 그 차량이 군 작전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게 수상했기 때문에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자 차량이나 기자들은 전쟁터에서 수상해 보이기가 너무 쉽죠. 다른 사람이나 차들은 전부 교전 지역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반대로 교전 지역으로 향하고 작전 지역 주변에서 늘 기웃거리는 게 기자들의 일이니까요. 요약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군 작전 동행 취재나 잠입 취재에서는 위장색, 시위 현장이나 민간인 지역 다닐 때는 눈에 잘 띄는 색 또는 큼직한 표식, 치안이 안 좋고 언론에 적대적이거나 납치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최대한 기자 티를 내지 않는 현지화 로우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급변하는 현장 상황이나 분위기, 현장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표식과 복장을 전환할 수 있는 눈치와 순발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떤 분에게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